안녕하세요. 시언어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이제 함수의 정의와 선언, 그리고 함수를 호출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수라는 게 어떠한 반복되는 작업을 이제 코드 재활용을 하면서 코드를 간략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함수를 선언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혹은 네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오퍼레이션, 함수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연산이 어떠한 것인지, 반복되는 작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수를 새로 만들려고 한다면 반드시 정의를 해야 됐었고요. 두 번째, 파라미터죠. 인자라고 하는 혹은 매개 변수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꼭 필요했습니다. 파라미터라고 하는 거는 함수가 호출될 때 그 함수에 넘겨줄 값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선언할 때 어떠한 데이터 타입에 어떠한 이름을 가진 파라미터를 넘겨줄 건지, 몇 개를 넘겨줄 건지 등등에 대해서 정의를 해 줬어야 하고요. 세 번째, 리턴 타입에 대해서 반드시 정의를 했어야 됐죠. 리턴 타입이라고 하는 건 이제 함수가 모두 수행되고 나서 호출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갈 때 리턴 해야 하는 값이 있다면 그 값을 들고 호출한 곳으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리턴 할 때 들고 들어가야 되는 값이 있다면 그 데이터 타입이 어떠한 타입인지 우리가 선언을 해야 되고, 만약에 파라미터와 리턴이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메인 함수처럼 void라고 얘기를 해주면 된다고 했죠. 그리고 함수의 이름, identifier처럼 식별자, 그 고유하게 그 함수로 호출할 수 있는 이름을 우리가 지어줘야 됐었죠. 그래서 호출을 할 때는 이 함수의 이름, identifier 뒤에다가 괄호를 쳐서 호출을 하는데, 만약에 파라미터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 괄호 안에다가 차근차근히 데이터들을 넣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함수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그 함수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특정한 작업들을 할 때 수행되어야 될 그런 연산을 표현할 수 있는 문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게 뭐냐면, 영어를 공부를 할 때도 우리가 평서문, 의문문, 부정문, 이런 여러 가지 문장의 종류가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그러한 문장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 두 가지 종류 정도 기억이 나는데, 첫 번째, 선언문이 있었죠. 선언문 뭐였어요? int a는 10. int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의 변수 a를 새로 선언하는 이 문장은 바로 선언문이라고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a는 15라고 하는 이 문장은 대입 연산자를 사용한 대입 문장이라고 하겠죠. 어떠한 연산을 하는 수행하는 문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처럼 다양한 문장의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판단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판단문이라고 하는 거는요, 주어진 조건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는 문장인데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if, 괄호, 제가 이제 주석을 달게요. 네, 가장 간단한 형태는 if 안에 이제 그 다음에 괄호를 넣고 괄호 안에 우리가 판단할 조건문이 안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괄호 안에 조건이 참일 경우에 수행할 연산들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형태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간단한 문장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if 1 printf true, 이런 한 문장을 썼어요. 이 문장을 같이 해석해 봅시다. if라고 하는 거는 이 문장이 판단문이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는 기호예요. if 만약에 괄호 안에 있는 조건
1이 참이라고 한다면 뒤에 printf 함수를 수행해라 라는 거예요. 근데 괄호 안에 1이라는 조건이 있는데 조건이라고 하면 우리가 뭔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컴퓨터에서는 1 혹은 0은 무조건 거짓이고요. 0이 아닌 숫자 얘는 무조건 참입니다. 따라서 1이라고 하는 숫자는 참을 의미해요. 그래서 if 괄호 1 printf true 이 문장은 만약에 조건이 참이라고 한다면 근데 1이 참이었죠? 그러면 얘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참인 거죠. 근데 이 뒤에 if 다음에 나오는 문장은 어떤 경우에 수행된다 그랬죠? 괄호 안에 있는 게 참일 경우에 수행된다고 했죠. 이 괄호 안에 1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참이기 때문에 이 바로 뒤에 따라 나오는 printf 이 함수를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빌드를 하면 당연히 true라고 하는 이 한 단어가 출력이 될 거라는 거를 예상할 수 있겠죠. 사실 컴퓨터에서는 1 아니면 0이기 때문에 1은 참, 0은 거짓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기억하기에 0이 아닌 숫자는 모두 참이라고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이제 true가 출력이 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왜? 1이라고 하는 숫자는 항상 참이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로 if 0이라고 하면 printf false 얘를 출력해 보고 싶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true 이 한 단어만 출력이 되죠. 왜 그럴까요? 당연히 그 괄호 안에 있는 조건이 지금 0이죠. 0은 무조건 거짓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뒤에 문장을 수행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 뒤에 문장은 조건이 참인 경우에만 수행하니까. 이 경우는 지금 거짓이기 때문에 출력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제가 0이 아닌 숫자를 참으로 인식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if -1 printf true 얘가 출력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출력 true 두 번째 true도 출력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메모리 상으로 -1이라고 하는 숫자는 만약에 int 타입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저장이 되죠? 0x, FFFF, 1로 가득 차 있는 형태로 저장이 되죠. 그럼 메모리에 값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조건은 항상 참으로 인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에 0이다 하면 무조건 거짓이고 숫자가 들어있으면 값이 들어있으면 참인 거죠.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기로 0은 항상 거짓이고 0이 아닌 숫자는 참으로 판단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판단문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세 가지 문장은 판단문에서 가장 기본적인 가장 간단한 형태의 판단문이고요. 이제는 판단문을 조금 더 풍요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도와주는 연산자들에 대해서 비교 연산자라고 할게요. 정식 명칭이 비교 연산자 또는 네 관계 연산자라고도 하는데요. 영어로 relational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관계 연산자라고도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얘는 두 변수 또는 상수의 대소 비교를 하는데 대소 비교 혹은 같은지 다른지 얘 비교를 할 때 씁니다. 얘 비교를 할 때 쓴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유추해낼 수 있는 관계가 몇 개가 있을까요? 같다 혹은 같지 않다,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6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수학에서도 우리가 부등호, 등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를 생각해 봤을 때 비교 연산자는 이렇게 딱 6가지 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같다, 우리가 수학에서는 A랑 B가 같다 라고 하면 그냥 는 이렇게 쓰죠. 그런데 컴퓨터에서 이 는 이퀄 하나 쓰는 거는 어떤 연산자였죠? 비교 연산자가 아니라 대입 연산자였잖아요. 이렇게 되면 대입 연산자죠. B 변수에 있는 값을 A 변수에다가 대입하는 연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같다는 거는 컴퓨터에서 어떻게 표현이 될까? 이걸 보시면 A는 B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얘는 비교 연산자가 됩니다. 같다라는 뜻이에요. A의 값과 B 변수의 값이 같다. A는 1이고 B도 1인데 이렇게 비교하면 변수에 들어있는 값이 같죠. 이럴 때 는을 사용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런 조건문을 쓰거나 앞으로 다른 그런 판단문을 쓸 때 이 두 개를 헷갈리셔서 굉장히 그 프로그램이 본인 생각대로 안 돌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초반에 실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컴퓨터에서 같다는 는이 아니라 는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같지 않다. 같지 않다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A, 느낌표는 B 이렇게 하면 얘는 같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값이 다르다 는 뜻이에요. 이 느낌표가 영어로 치면 not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not equal이니까 A와 B는 다르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비교 연산자 그 부등호를 쓸 때는 항상 왼쪽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크다라고 하고 싶으면 A랑 B를 비교했을 때 A는 B보다 크다라고 하면 A한테 하면 되겠죠. 이건 뭐 또 꼭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수학에서도 마찬가지죠. A랑 B랑 그 다음에 A가 B보다 작다라고 하면 B한테 하면 되고요. 그러면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수학에서는 이 꺽쇠를 는 위에다가 표현을 했는데 컴퓨터에서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얘를 차례대로 써주면 되겠죠.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 순서는 바뀌면 안 돼요. 예를 들어 같거나 크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이거는 정해져 있는 문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얘는 안 된다는 거죠.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그렇게 해서 같다, 는, 다르다, 느낌표는 그 다음에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6가지 비교 연산자를 이제 판단문에 적절히 사용하면 우리가 조금 더 잘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예제를 하나 설명을 해 드릴게요. 변수 A라고 하는 그 변수를 말고 그냥 상수로 사용하는 게 처음 쓰는 거니까 상수로 비교를 하는 게 훨씬 더 쉽겠네요. if 만약에 5와 7과 같다면 5와 5가 같다면 이렇게 할까요? printf true 똑같이 true. 네, 그 다음에 5와 5가 같지 않다면 false. if 5와 5가 3보다 크다면 true. if 5가 3보다 작다면 false. if 5와 5가 3보다 크거나 같다면
true. 지금 제가 뭔가 바로 답을 얘기를 해버리는 것 같은데 5가 3보다 작거나 같으면 false. 지금 이게 몇 번째 문장인지 우리가 헷갈리니까 앞에다가 문장 번호를 적어 볼게요. 1, 2, 3, 4, 5, 6. 네. 지금 뭔가 뒤에 printf 하는 게 힌트가 되죠. 이 6가지 문장 중에서 printf로 출력될 아이들이 몇 번, 몇 번, 몇 번, 몇 번인지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빌드를 해보겠습니다. 빌드를 해보면 1번, 3번, 5번 역시 제 true라고 쓴 애들만 출력이 되었죠. 그러면 차근차근히 봐봅시다. 첫 번째 문장은 5와 5가 같다면 printf를 해라. 5와 5가 같나요? 네, 같죠. 그러면 지금 이 괄호 안에 들어있는 조건문은 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번 true가 출력이 되었던 거고요. 두 번째 문장은 5와 5가 같지 않다면 뒤에 출력을 해라. 5와 5가 같지 않나요? 아니죠. 같죠. 그렇기 때문에 괄호 안에 있는 문장은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거짓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바로 따라 나오는 printf 문장은 출력이 된다 안 된다? 출력이 안 되는 거죠. 괄호 안에 있는 조건문이 거짓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은 그냥 넘어가고 세 번째 5가 3보다 크다면 참이죠. 그렇기 때문에 3번 true가 출력이 되었고 4번 5가 3보다 작다면 얘는 거짓이죠. 그렇기 때문에 출력하지 않고 바로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if 5가 3보다 크거나 같다면 5가 3보다 크거나 같나요? 네, 크니까 당연히 참이죠. 그렇기 때문에 5번 true도 출력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 5와 5가 3보다 작거나 같다면 거짓이죠. 5는 3보다 크니까 거짓이죠. 그렇기 때문에 6번째 문장도 출력하지 않고 종료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3번, 5번 true인 애들만 지금 콘솔 창에 출력이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뭔가 조건문, 상수를 가지고 비교를 해서 더 헷갈리실지 아니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거는 if라고 하는 문법은 괄호 안에 있는 조건문이 참인 경우에만 그 다음 문장을 출력한다 라는 점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이번 강의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사실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if가 참이라고 하면 이 뒤에 뒤따라오는 문장을 연산을 수행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if가 참일 때, 조건이 참일 때 수행하고 싶은 문장이 여러 문장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if 다음에 괄호를 넣어주시고 마치 함수 괄호를 적었던 것처럼 이 스코프를 정해주는 거죠. 이 if 참일 때 이 스코프 안에 있는 연산을 수행해라 라고 범위를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범위 안에 우리가 수행해야 될 문장들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printf 2 이 상태에서 한다면 잠시만요. 이것보다 얘를 이 안으로 집어넣는 게 이해가 빠르시겠네.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5와 같다라는 조건이 참이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이 모두 다 출력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괄호가 없다라고 하면 이 if 조건문 뒤에 따라 나오는 문장은 얘밖에 없는 거죠. 얘는 그냥 지금 들여쓰기가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지금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들여쓰기에 현혹되지 말고 괄호가 없으면 if 뒤에는 무조건 그냥 한 문장만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얘도 지금
두 문장이 모두가 출력이 되는데, 그러면 네, 그러면 얘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첫 번째 문장은 수행이 안 되고 두 번째 문장만 수행이 되겠죠. 왜? 이 뒤에 뒤따라 나오는 애는 얘밖에 없으니까. 얘는 그냥 if와 전혀 관계없는 그냥 순수 메인 함수의 두 번째 연산인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연산, 두 번째 연산인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여기다가 괄호를 이렇게 쳤다. 이 두 애를 감싸는 괄호를 쳤다 하면 당연히 이 두 애 모두가 출력이 안 되겠죠.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if가 참일 때, 조건문이 참일 때 수행하고 싶은 문장이 여러 문장이다 라고 하면 괄호로, 중괄호, 대괄호인가요? 네, 대괄호로 범위를 지정해줘서 그 안에서 모두 수행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판단문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모양의 판단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판단문이라고 하는 거는 이 if 다음에 나오는 괄호 안에 적혀 있는 조건이 참인 경우에 그 뒤에 나오는 연산들을 수행하게 하는 문장이고요. 이 뒤에 수행할 연산이 한 문장이다. 그러면 그냥 괄호 없이 바로 뒤에 적으시면 되고, 만약에 여러 문장을 수행해야 한다 라고 한다면 대괄호로 묶어서 수행을 하면 된다 라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판단문 아직 여기서 끝난 거 아니고요. 다음 시간에 이거랑 조금 더 확장된 판단문 모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내용도 잘 복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